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부터 증시전략센터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 2, 3부 모두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1 공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전문가의 종목 배틀 코너에서는 각기 다른 투자 성향을 가진 총 10분의 전문가를 만나실 수 있는데요. 내 투자 성향에 맞는 전문가를 골라서 그 전문가는 한 주간 그리고 한 달간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가와 함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꼭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로벌 환율 갈등은 지난 주말 원칙적인 절충점을 찾았었고 어제 코스피는 신고가를 경신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다시 1포인트 정도 반등한 1917포인트 보합권 내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5천억 원 이상 순매수했고 그 전날도 그랬었는데요. 오늘은 현재까지 한 1,000억 원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살까요? 특히나 자동차주가 속한 운송장비 업종을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의 업종별로는 조금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대형 IT주를 사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은 잠시 뒤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 나오셨고요. HNBSS의 김도영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부터 일부 시간에 종목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다. 좀 전에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013-3366-0111 공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어떤 종목을 상담해 드릴까요? 네, KB금융이요. KB금융을 가지고 계세요. 네.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53,300원에요. 예. 100주를 가졌습니다. 53,300원의 비중은 어느 정도 있으시다고요? 100주. 100주 정도. 네. 전체 투자 금액 중에서는 KB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크지는 않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중국이 기습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KB금융의 주가도 좀 올랐었는데요.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네. 예, 특별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그날 제가 이렇게 TV 시청하다가요. 예. KB금융이 뭐 외국인도 사고 또 기관도 매수를 한다 그래서 그냥 샀더니만 그러고 나니까 바로 매수를 하고 나니까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 이걸 그냥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리고 아니면은 가지고 가도 괜찮는지 그걸 꼭 알고 싶었어요.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KB금융을 53,000원에 사셨고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51,800원대입니다. 매수가를 53,300원. 300원에 사셨고요. 예, 네. 매수가를 회복하고 좀 더 길게 들고 갔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다면 들고 갈 의향이 있으시다라는 의견이신 네. 것 같은데요. 예, 네. 이 종목은 박성일 연구원님께 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향후에도 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문자 참여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예. KB금융은 앞으로 흐름은 어떨까요? 예, 보고 계시니까 천천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KB금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희망퇴직자를 좀 받았는데요. 3,300여 명 정도가 희망퇴직을 좀 지원을 했는데, 뭐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한테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좀 크게 발생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워낙 인건비가 높은 은행권이다 보니까 일회성 비용 그리고 앞으로도 추후적으로 어떤 복지를 조금 더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그걸 4분기나 3분기 말 정도에 떨궈야 될 텐데 그런다고 한다면 주가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예전에 KT가 아마 희망퇴직을 좀 실시를 한 이후에 주가가 한 20% 정도 상승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자고 한다면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은행의 대부분의 비용은 다 인건비입니다. 이렇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1인당 생산 능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서 KB금융이 간다고 하면은 올해는 비용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내년까지 간다고 하면은 뭐 은행 업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예전 고점을 트라이할 수 있고요. 주봉상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주가가
51,000원 정도 부근인데요. 뭐 64,000원 부근까지 가는 데는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뭐 KB금융이 1위 MS 1위를 점유했을 때랑은 지금 상황이 좀 다르고 기업은행이나 부산은행을 비롯한 다른 은행들, 신한지주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치고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KB금융이 다시 한번 64,000원을 트라이 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6만 원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KB금융이 많이 빠져서 뭐 인내를 오래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빠져도 49,000원 정도 되는 지지를 받아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시고 53,000원 정도 오신다고 하시면은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일단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57,000원 정도까지 58,000원 주봉상에서 57,000원과 8,000원 사이 정도까지 가서 뭐 수익을 한번 실현하시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좀 길게 보신다면 57,800원 선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한 49,000원 선은 지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또 꼭 현명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8298님께서 남양유업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71만 9천원이시고요. 비중은 5%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 15일이었죠. 한 증권사가 남양유업의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매수를 하셨었는데요.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 다음 날에도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분께서 사신 가격대가 71만 원 선이니까 굉장히 그때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했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후로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서 부담이 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갖고 계신 비중이 5% 정도라 상담해드리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좀 용이할 것 같은데요. 김두영 팀장님께서 이 남양유업의 주가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왜 급락 이유가 뭔지 궁금해하시는데 저도 좀 잠깐 빠르게 한번 찾아봤을 때 기준에서 본다면 급락 이유를 살펴보는 건 딱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15일 날 이트레이드 증권에서의 갑작스러운 뭐 저평가주 그런 순간 쪽에서 수급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요. 바로 뒤에 이제 수급 부분과 그리고 차트 부분으로 바로 넘어갈 텐데요. 남양유업 아무래도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저평가라는 기업 탐방 레포트만을 가지고 오로지 시장에서 부각을 받게 됐죠. 그래서 2년 만에 상한가를 연거푸 돌파했던 흐름이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바로 화면을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5일 날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상한가 직행을 했던 그날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레포트에 의해서 거래량 대비해서 개인들이 금액 부분에서 3,600억 정도 들어왔었고요. 36억 정도 들어왔었고요. 기관계는 레포트를 제출하고 나서 바로 매도로 일관했다는 측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 다음날 외국인이 매기로 매수가 들어오긴 했었지만 빠져나간 흔적은 없다. 그 전부터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기관들 같은 경우 레포트 발생 이후에 계속 연거푸에서 매도를 일관하고 있다는 측면. 다시 재차 들어오고 있지만 그 투신의 급매도 부분 이후에서 다시 재차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아직 미비하다는 측면입니다. 그 부분은 수급 부분이 차익 매물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물량이 조금 출회되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이 급락 사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셔야 될 게 이제 차트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수했던 시점이 대략적으로 올라가던 시점에서 한번 매수를 좀 진입하셨는데요. 현재 차트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급등 이후에 급락을 조정 국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측면. 앞에서 보셨던 차트에서도 화면에서도 그대로 현재 수급 부분에는 그나마 좀 용이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상에서도 걸쳐 있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보시면서 현재 조금만 더 거래량이 없는 게 힘드시겠지만 그걸 생각하시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한 56만 원 선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차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남양유업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시면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박성일 연구원님께는 금융주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신한지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1494님께서 신한지주를 45,100원에 30% 정도를 가지고 계신데요, 목표가와 손절가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최고 경영자 리스크 우려가 퍼지면서 신한주주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지요. 금융업종 시가총액 1위 자리도 내줄 수 있다라는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신한주주 얘기를 좀 드리면 아무래도 뭐 경영진이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나오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더 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수급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신한주주 같은 경우 수급을 잠깐 보신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기관이 계속 매도로 일관을 하다 최근에 조금씩 사기 시작을 하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 랑찬 회장에 대한 평가나 뭐 앞으로 향후 대응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방향이 좀 잡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뭐 자진 사퇴를 하시든 그렇지 않으시든 주가는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이 조금 마련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이 나쁠 이유가 없고 실제로 CEO 리스크 관련해서 영업적으로 어떤 차질이 있다거나 뭐 기존 고객들이 이탈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신다고 하면 신한지주는 분명히 수익이 나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상에서도 거의 바닥권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매도를 고려하시는 거는 뭐 옳지 않은 것 같고 실제로 매도를 하신다고 하면은 뭐 42,000원 41,000원 부근이 깨졌을 때 매도를 하셔야 될 텐데 현재 수급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랑찬 회장이 자진 사퇴를 하는 날짜가 좀 다가오고 있는데 실제로 하시든 하시지 않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신한지주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목표는 한 51,000원 정도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예전에 하이닉스가 하이닉스를 인수하겠다고 효성이 말을 한번 했었을 때요. 그때 주가가 한번 크게 빠졌는데 지금 효성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놀라운 점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처럼 단기적인 이슈가 대기업에 발생을 했을 때는 실제로 그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뭐 차트상에도 그 단기적으로 계곡을 하나 만들 이슈일 뿐이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한지주는 은행 업황이나 자금 여력 그리고 영업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51,000원을 트라이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전화를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시청자님 저희가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 옵토매직인데요. 옵토매직이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얼마나 되십니까? 4,500원에 20%거든요. 4,500원에 20% 정도요. 네. 예, 주가가 현재 2,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 손실폭이 크시네요. 예. 예, 고생한. 기간은 1년 가까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손절 시기는 놓친 것 같아서 분할 매수한 가격이 4,500원이거든요. 1년 전에 사셨다. 1년 네. 전까지는 4,500원 선에서 주가가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했었는데요. 네. 중국 계열사의 해산 결정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일단은 네. 매도 시점을 놓치셨고 다시 매수한 가격대 갈 수 있을지 그 점이 가장 궁금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예. 제가 이제 보유는 할 수 있는데 예. 이제 가능한지 전망이 어떤지 좀 알고 싶어서요. 예, 회사의 성장성도 물론 궁금하시겠죠? 네. 예. 이 종목은 김도영 팀장님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 예, 다음번에는 손절 라인 꼭 잘 정해두셨다가 손실폭을 좀 줄이는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도영 팀장님. 네. 옵토매직은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좀 트랜스포머에서 옵토퍼스인가 뭐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저도 한번 옵토매직이라는 종목이 있구나 한번 예. 찾았었는데요. 그때 당시 시장에서 조금 부각됐을 당시에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테마 급등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이후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매수 시기 때에 4,000원대, 5,000원대 부근에서 계속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더라면 그냥 저항선에 받쳐서 박스권 돌파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급락을 맞았었죠. 그 부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국 계열사의 해산 부분이 발생해서 실제 손실 규모는 알려진 바에는 111억 원 정도의 손실이 전액 발생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옵토매직 같은 경우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항암제 개발 사업이라고 신약 개발 사업이죠. 그렇다면 이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군 자체는 언제까지 어느 정도 봐야겠냐라는 거겠죠. 사업을 시작하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까지 유지를 되는데 대략적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항암센터와 함께 항암 부분 쪽에서 그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그 표면 쪽에서 다시 따라가는 표적
항암제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많이 발생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기에는 이미 좀 지났다는 측면이지만 길게 보유를 하고 갈 수도 있다라면 좀 더 견뎌보실 수 있지만 매수가 부분까지 오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 짧게 설명드리고 다른 종목으로 차라리 갈아타시는 것이 오히려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기회비용 측면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던 차트가 그대로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 바로 중국의 자회사 부분에 이제 손실 부분이 완전히 확정됐던 측면이었죠. 그리고 나서 완전히 흘러내리고 난 뒤에 재차 상승하는 구간이 좀 있었지만 수급 주체 부분이 좀 없습니다. 하지만 테마 부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견디시면 될 것 같지만요. 2,750원 부근, 3,000원대 부근이 아무래도 매물대가 좀 있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수반이 됐었죠. 이것이 빠져나갔느냐 안 빠져나갔냐는 측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선 뚫기가 어렵기 때문에 측면이고요. 시청자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하실 수 있다라면 견뎌보시지만 그러기에도 3,000원대 중초반 말고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기회비용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히려 차 바이오엔이나 RNM 바이오 같은 그런 단기 바이오주를 가지고 단기 매매를 통해서 손실을 조금 복구하시는 측면이 더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위클리 그리고 주간, 월간 종목 배틀 시간에 전문가들이 내주시는 종목, 또 수익이 많이 날 것이라고 보고 신중하게 선택하신 종목들이니까요. 그런 종목들도 눈여겨보시고 손실폭을 다시 만회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금융주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2443님께서 37,350원에 1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지난주 악재로 급락한 후에 매도 시점을 놓쳤습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21일이었죠. 하나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인 싱가포르 테마섹이 하나금융지주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주가는 7%나 급락을 했었는데요. 이후에는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이 같은 소식도 단기 악재로 보면 좋을까요? 예, 단기 악재로 보시는 게 맞고요. 더 파셔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은 37,000원, 8,000원 부근에서 사셨다고 하면은 뭐 단기 악재에 대응을 하실 수는 없었고요. 갑자기 나오는 단기 악재에 뭐 장중에 계속 보고 있지 않으셨다고 하면 대응하기 힘드셨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차후 차선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 텐데요. 차선책이라고 한다면 일단 하나금융지주가 제일 먼저 3분기 은행 중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만큼 자신이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자신이 있고 4분기까지도. 그리고 현재 PF 관련해서 PF 관련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기준안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안 마련 이후에는 아무래도 충당금을 조금 더 쌓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됐다는 측면에서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된다고 하면은 은행 업황은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최근에 전세 자금이 많이 올라가면서 부동산도 이제 매수 심리를 조금 자극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도 천천히 돌아서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방에서 좀 보여지고 있고 미분양 물량들도 해소가 어느 정도는 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주택 매입자금 대출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됐고 현재 그런 대출 수요가 대부분 바닥권이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하나금융지주도 물론 실적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악재에 너무 놀라서 뭐 공포심에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공포를 좀 이겨내시고 어느 정도 분할로 비중이 10%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수준까지 생각을 좀 하시고 조금씩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두시면은 개인적인 생각에는 4만 원 부근까지 올라와서 한번 매도할 기회를 드리지 않을까 싶고 좀 천천히 대응하시는 그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금융지주에 들고 계신 그 비중이 한 10% 정도를 일단 적으시니까요.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더 사셨다가 나중에 매수하신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 한 4만 원 선까지 왔을 때 차익 실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전 KPS가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하신 분은 2550님이시고 62,900원에 25%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중기로 가져가면 얼마 정도에 매도할 수 있을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G20 회담 기간 중에 우리나라와 체코의 원전 수출이 협약이 된다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 기대감이 조금 원전 쪽의 테마주들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한국전력보다는 한전 KPS 또는 한전기술 쪽이 원전 쪽에 대한 주가 반영에는 오히려 좀 탄력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 부분인데요. 최근 들어서 지금 보니까 9월 28일 날 이후에 지금까지도 기관들은 연일 거의 매도로 눈 뜨면 난 팔아야겠어라는 표현을 좀 했던 것처럼 수급 부분에서는 최대한 안 좋게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오로지 그에 비해서 개인들만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기대감 때문에 원전 수혜 기대감을 다시 한번 폭등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발생을 되고 있지만 개인만이 매수를 할 뿐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계의 매도는 일관되고 있다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G20 회담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거의 임박했다라는 표현을 좀 했었죠. 경제부 장관께서 터키와의 이제 원전은 거의 확정적이다. 이번에 거의 결과가 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인도발 부분에 또 차후 해외 쪽 발표에서 한국전력을 주축으로 해서 한전 KPS, 한전기술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일봉 차트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지금의 이 부분을 유사하게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측면이죠. 왜냐하면 그 이평선에서 지지를 하고 조금 밑꼬리를 달았지만 현재 재차 상승하려고 했다라는 힘이 좀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도 부분에서 지지를 하고 올라갈 수 있는지 부분을 좀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탈을 완벽하게 담고 밑꼬리를 단 다음에 재차 눌리지 못하고 그대로 올라가고 있었던 측면이었었고요. 그 부분의 수급 부분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시는데요. 지금 부분에서 현재 이탈을 하려고 하는 조짐은 좀 있지만 이 부분에서의 바라보는 시점과의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중장기로 보시는 가치 평가 기준에서 본다면 충분히 매력이 있고 국내에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기술과 그리고 향후 모멘텀과 시장 확보력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측면에서 제가 바라본다면 대략적으로 등배 구간에서 95,000원 부근까지는 공격적으로 조금 보실 수 있을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내년 상반기든 아니면 내년 하반기 부분까지 보셔야 되는 측면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매수가 자체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측면이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 괜찮아 보이고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95,000원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전 KPS까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와 3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은 이어지니까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문가들의 주간 종목 배틀 시간인데요. 한 주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배틀 게임입니다. 먼저 지난주 주간 종목 배틀 과연 어떤 분의 승리로 돌아갔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박성일 연구원님께서는 하나증권을, 김도영 팀장님께서는 대한전선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승리는 박성일 연구원님께 들어갔습니다. 수익이 2.7%가 낮죠. 한 주간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차트를 통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매수를 한 이후에 주가는 약세를 보였었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5%나 급등하면서 결과적으로 수익이 한 2.7% 정도 났습니다. 코스피가 연중 고점을 갈아치운 덕을 증권주가 톡톡히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김도영 팀장님의 대한전선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의 종목과 마찬가지로 계속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어제 좀 많이 급등했습니다. 7.5% 급등하면서 수익은 1.8% 정도를 냈는데요. 어제 주가 급등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잠시 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일 연구원님의 종목부터 다시 한번 흐름을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이었는데요. 이제 다시 증권주가 살아나는 겁니까? 증권주 같은 경우는 뭐 아직 대장인 대우증권이 많이 움직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이 5천억 이상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고 그런 기대감에 개인들은 그리고 외국인들이 조금 사줬던 것 같은데 기관이 그렇게 큰 폭으로 매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증권주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뭐 2,000선을 돌파한다고 지수가 가정을 했을 때는 분명히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 중에서는 아무래도 중소형 증권사가 지금 신용 공여 한도가 거의 찼을 만큼 신용을 많이들 사용하실 만큼 주가를 위쪽 방향으로 베팅을 하시는데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실적은 계속해서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증권은 지금 상황에서도 뭐 굳이 매도는 고려하지 않으시고 조금 더 보셔도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김대영 팀장님의 대한전선 어제장에서 7%나 급등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네, 어제장 포인트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수급 주체에서 아무래도 이런 종목에 과연 매수 주체가 누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어제의 선도 주체였던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가 공격적으로 대략적으로 좀 매수 진입으로 들어왔던 측면이 좀 발생했던 포인트였고요. 그 부분에서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공격적으로 매수보다는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물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는지 여부를 좀 함께 살펴보자고 말씀드렸죠. 하락을 할 경우에는 거래량이 급감을 하면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급등을 할 경우에는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 선도 주체가 들어왔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손절가 라인이 6,000원이던 최저 저점이지만 5,900원, 6,000원 부분의 저점으로 계속 잡아놔서 손절 라인은 보시고요. 그리고 목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7,200원 정도까지는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지만 그 기간 대비해서 분명히 기회비용 측면에서 좋다라는 측면인 거죠. 더 이상 나올 악재도 없고요. 이제는 조금 체질 변화가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좀 더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을 채택하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죠. 자, 박성일 연구원님께서는 LG 이노텍을 들고 나오셨고요. 김도영 팀장님은 디지털 아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봐야겠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오늘장 반등세가 눈에 띕니다. 2.2% 상승한 13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가격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김두영 팀장님의 디지털 아리아도 흐름을 보죠. 1.1% 정도 어제보다는 조금 주가가 눌려 있는데요. 13,550원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LED TV 판매 부진으로 LED 부품 관련주가 그간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지금이 매수 시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나오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을 한 주간 흐름이 좋을 것이다라고 선택하신 이유를 박성일 연구원님께 먼저 좀 들어보죠. 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좀 지난주부터 자세하게 수급을 좀 보고 있는데요. 기관 측에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LG 이노텍 같은 업황 중에서는 삼성전기가 좀 대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대장인 삼성전기는 미리 움직인 감이 좀 있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갈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아무래도 한 주간 매수를 하신다고 했을 때는 LG 이노텍이 조금 더 탄력이 좀 크고 베타가 크기 때문에 장이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아침에 한 20만 주 정도 외국인 기관 합쳐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오늘 장 끝까지 보신다고 하면은 막판에 조금 더 사서 올릴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거는 LED 업황이 굉장히 안 좋고 뭐 LED TV 판매량이 그 예상치를 좀 하회를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과도하게 좀 하락을 했는데요. 20만 원에 가깝던 주가가 현재 상황에서는 13만 4,500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 하락이 더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기관이나 외국인 동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2달 가까이를 주구장창 파셨기 때문에 여기서 더 팔 물량은 없어 보이고요. 11월 2일 정도가 되면 이제 FOMC에서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텐데 그때가 되면 아무래도 장이 크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가 실제로 뭐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을 하든 그렇지 않든 크게 움직인다고 예상을 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텐데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현재 많이 올라가 있는 자동차나 중공업, 화학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주도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의 깊게 보셔야겠지만 일단은 단기 차익 물량을 좀 고려했을 때는 좀 저평가된 주식을 이번 주에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진 이후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주도주를 매수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추천을 좀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주봉상에서 지금 60주 이평선을 계속해서 지지를 아주 강하게 해주면서 지금 아랫꼬리를 계속 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고 있는 걸로 봐서는 60주 이평선 자체가 아주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일봉상에서 보시면 지금 박스권을 형성을 한 이후에 박스권 상향 부분으로 지금 5일선이 조금 돌아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 부분인 15만원 선까지는 LG 이노텍이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내에 수급이 조금 더 들어와 준다고 하면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박성일 연구원님의 LG 이노텍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이번에는 김대영 팀장님께서 왜 디지털 아리아를 선택하셨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주가 상승세는 꺾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디지털 아리아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이제 인베디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국내 점유율,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하고 있는 업체고요. 지난 3월 달에 신규 상장 이후에서 상장 IPO 가격 대비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연일 흘러내렸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재차 이제 수급 부분보다는 전혀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측면에서 재차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봐야 되는 게 인베디드 인터페이스 부분이 도대체 뭐냐라고 궁금해하시죠.
있죠. 자, 휴대폰 그리고 전자전기 모든 TV 모든 내비게이션 그런 측면에서 모두가 들어가고 있는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제어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걸쳐 있어서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최근 들어 이슈가 됐던 부분이었죠. 왜 2G 폰이 3G 폰처럼 점점 스마트폰화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신규 제품들을 출시하겠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전략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그래픽 기술 때문에 가져갔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다 보면 수급적인 측면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급 특징에서 투신들이 연일 매도를 했던 것 중에 매수가 조금 계속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8월 17일 이후에 투신들은 계속해서 연일 들어왔었고요. 지금 현재 20% 이상의 수익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나가는 적이 전혀 없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20%의 수익만 보고 갈 것이나 그렇지 않다라는 측면이죠. 그 측면을 가지고 좀 가지고 와봤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기 상장 이후에 흘러내리는 측면이 그대로 흘러내렸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지지를 했었고요. 그래서 재차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의미 있는 자리에 딱 걸려서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던 부분은 있지만 그대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 자체에서도 현재 올라타고 있다는 측면, 20주선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연 차트 이평선에 의미가 있느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만들어지는 차트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16,000원 부근까지 한번 보시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1,000원까지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일 연구원님의 LG 이노텍 그리고 김도영 팀장님의 디지털 아리아가 과연 생각한 대로 한 주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잘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월간 종목 배틀 시간이 이어지고요.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013-3366-0111 공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